카메라 세대예요. 저는 클로즈업 안 됩니다. 야, 이거 좋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떡떡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여라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 한다. 적여라여라 수구 꼴통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여라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 한다. 적여라여라 수구 꼴통들. 적여라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 한다. 적여라여라 수구 꼴통들. 적여라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 한다. 적여라여라 수구 꼴통들. 자, 들어가요. 자, 우리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 방송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저 팟캐스트용으로 저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 보셔도 저희가 보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따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 팟캐스트로 나가기 전에 이 날 것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0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들 뭐 명절은 잘 보내셨죠? 겁나 잘 보냈죠. 네, 조금 뭐 짧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말하고 껴가지고. 맞아, 좀 짧았어요. 왠지 하루 손해본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그래도 굵고 짧게 잘 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함께 네버엔딩 스토리로 한번 여러분 그 재밌는 이야기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아주 먼 걸음 하고 오셨잖아요. 예.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어떻게 또 그 콘텐츠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저기 할머니 만나가지고, 예, 그렇죠. 아이템 좀 많이 좀 예. 빨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80대 중반 꽃소녀 박수엽 씨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 네. 이번에 우리 수엽 씨가 네네.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몸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네. 이제 나머지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네. 할머니가 삐져가지고, 뭔 일이 있었구나. 예,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뭔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삐져가지고. 네네네. 예. 아직까지도 그런 소녀의 감성이 예, 그래서 계시네요. 뒷모습만 쳐다보다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날일수록 조심해. 사소한 거에. 예. 원래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 작은 거에 삐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네네. 어린애가 된다는 그런 명언이 정말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날 때라도 좀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 그때 컨텐츠를 빨아와야겠네. 설날 때. 예, 그때는 카메라까지 준비해서 네네. 확실히 그러네. 컨텐츠를 만들어봐야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고. 저도 네. 얼굴이 좀 너무 궁금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그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먹고 누웠다가 이거만 하고 올케 노릇 제대로 하고 아, 또 아침 드라마 찍고 오셨어요? 아침 드라마? 아, 왜 이렇게 김치가 짜? 막 이런 거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 네. 네, 저희는 차례상을 차리는 날 네. 그러니까 추석 당일에 네. 며느리가 가장 늦게 옵니다. 그런 집들 요즘 많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굳이 일찍 부르지 않고 네. 두 딸을 먼저 네. 부려먹은 다음에 먼저 하고 요즘에는 약간 좀 예전보다는 사실 좀 많이 좀 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집은 너무 네. 며느리를 애껴가지고. 자, 요즘 이제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네. 집도 많고, 뭐, 오히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서로 이제 좀 돕자, 같이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거니까. 예, 아직까지도 분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요. 설날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이 기분. 그래서 올게 보내놓고 네네. 계속 먹고 자고 하고 왔습니다. 아, 먹고 자고 씻고. 네, 먹고 자고 씻고 다 하셨고요. 자, 다음 저번 주에 우리 콜라텍 스토리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치 달나라 이야기 듣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아주 신세계를 보여주셨던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춘기입니다. 네. 자, 어떠세요? 방송 좀 모니터 하셨나요? 친구들한테 네네. 새가 날아든다, 나온다. 네네네. 뭐가 날아들어? 팟빵이란 게 있다, 팟캐스트란 게 있다. 그래서 빵집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거다. 근데 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를 든 건데. 근데 이 자식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기를 쳤다고. 안 나온다고.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새가 날아든다에 나왔다 하니까 막 이게 입이 꼬이기 한번 시작하니까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에서 안 나왔다 이 자식들. 안 나왔어. 결국에는 그냥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실은 안 나왔어. 어드레스 그냥 보내줬습니다. 맞아. 이게 왜냐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오늘 뭐 녹음하러 간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팟캐스트 하러 간다 그러면은 팟캐스트가 또 뭐야부터 해서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라디오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디오 하러 가 그러면 엄마가 물어. 라디오 새로 뭐 들어갔니?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거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갖고 전에 하던 거 있잖아 엄마 그거야. 그래요. 저는 좀 지옥 같은 추석을 좀 보냈습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노동의 이렇게 순수함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되게 친한 친구가 김치찌개 집을 차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주머님들 쉬어라. 내가 한번 봐주겠다. 추석 때. 그래서 저희가 또 강호에 의리가 있잖아. 뭐 사과나무인가? 네? 나무 밑에서. 도원결이.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밑에서 도원결이. 칠거지야. 뭐 이런 거. 그 뭐죠? 칠거지가 며느리 입장. 건강오리온 뭐 그런. 몸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회전이 저번 주랑 다른데 지금 14시간 정도 김치찌개 집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어쩐지 내가 몸이 저번 주보다 많이 이렇게 펌핑되고 계셔가지고 나는 또 추석 기간에 운동을 많이 하셨나 보다 했더니 저기 김치찌개 집에서 만든 근육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땄고 김치찌개 짠맛 때문에 부은 것 같네요. 죽을 뻔했습니다. 몸이 빵빵해요. 밤을 꼴딱 새고 9시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를 너무 피곤해도 하루를 망쳐버렸어요. 그 전에 첫 방송하고 제가 집에 가서 알아두었거든요. 이거 방송하고요? 긴장 안 된 것 같은데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땀해졌고 그래서 속으로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하루 잠 못 자고 추석 때 또 하루 잠 못 자고 그랬습니다. 빨리 이제 오늘은 좀 이제 편하게 저번 주보다는 편안하게 한번 해보셨으니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과 함께 오늘 주제는요. 나쁜 녀석들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또 나쁜 녀석들 영화가 또 개봉이 됐고 예전에 또 드라마도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나쁜 녀석들이 많습니다. 한 명이 나쁜 게 아니라 때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나쁜 녀석들인데요. 제가 나쁜 년들도 괜찮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녀석들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생각나는 게 신림동 원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공포였거든요. 그 남의 집 그 여자분 그 원룸 따라 들어왔던 남자분 얘기하시는 거죠? 싹 들어갈 때 싹 옆에 있다가. 그게 정말 한 1초 차이로 들어가고 나서 문을 탁 열려고 잡잖아요. 그게 너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치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새벽에 가로수 밑에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찾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그래 신기해요. 네, 커피 전문점에서 내 자리 맡아 놓으려고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놓고 화장실 딱 갔다 와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거 놀래요? 네. 예전에 필리핀에 계셨다 그랬죠. 거기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어땠어요? 저녁에 전화를 못 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왜요? 심지어는. 왜요? 핸드폰을 탁 채가요. 근데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도 가져가요? 탁 채가는데 그걸 쫓아갔다. 그러면 목숨 걸어야 돼요. 필리핀 애들이 잽싸기도 하지만 작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등치가 크잖아요. 잘못 쫓아갔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택시 기사하고 괜히 뭐 흥정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필리핀이 뭐 불쌍하다, 안전 뭐 사람들이 뭐 순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저런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다. 사실 필리핀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 유학 보낼 때 비행기에서 딱 한 곳, 필리핀은 아이들만 이렇게 유학 보내는 그게 비행기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가디언이나 이런 부분도 그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제 공항 앞에서 거래를 해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하고 100불 주고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후진국. 그러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불쌍한 거는 뭐냐면 거지가 많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자꾸 다니다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해요. 결국 그렇게 된 게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새날 같은 방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장난치고 뭐 하다 보면은 필리핀처럼 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거기도 부자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위급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길거리에서 전화도 편하게 못하는 나라로까지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참 막 박근혜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 막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필리핀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필리핀은 더 최악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 너무 가슴이 아파. 섬찟하네. 아니 왜냐면 필리핀은 정말 많은 수의 여자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 가서 파출부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가 되니까. 그치. 근데 한국은 그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걱정을 글로 안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치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또 제가 이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뭐 대문 옆에 이렇게 연필로 써놓는 거. 동그라미 체크. 막 체크되어 있는 게 있다. 뭐 사람 보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몇 시에 남자가 몇 명, 사람 있었다. 그렇게 여자가 몇 명, 그 아이가 몇 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라인이랑 다른 층을 다 돌아봤어. 정말 체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들어가면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럼 이걸 지워 그러면서 난 지우개로 지울 줄 알았더니 그 페인트를 뜯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근데 너무 티가 나잖아. 너무 티가 나. 이 집만 너무. 더 오히려 더 여자 혼자밖에 없다. 더 눈에 찍히겠네. 뭐지? 너 다른 집도 뜯고 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제 TV 보니까 또 그런 거 나오더라고. 요새 유행하는 게 또 그 한 번 이걸 닦으라 그래가지고 번호키를 한 번 닦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랩을 붙인다네. 왜냐면 지문이 묻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문을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쓱 붙이면은 어느 번호를 자주 쓰는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랩을 붙이면 그걸 방지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봐도 랩을 붙이면 여자 혼자 사는 집. 오히려 더 그게 더 티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어저께 텔레비 못 봤어요? 네. 초기화? 초기화 못 봤어요? 초기화를 시키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초기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나는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예를 들어서 뭐 9977로 바꿨어요. 초기화는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1234 또는 0000 이런 게 초기화인 거예요. 초기화 번호가 공장 초기화 상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때려 맞추면은 그냥 내가 설정한 번호와 상관없이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원단이 딱 제작될 때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번호가 2개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마스터 넘버라고 하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화는 진짜 쉬운 번호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에서 나올 때. 그럼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네? 그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초기화부터 아예 번호를 세팅하는 게? 그걸 세팅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앞 사람이 하고 또 세입자가 와서 뭐 3357 그다음 세입자가 와서 9967 근데 알고 보니까 건너서는 초기화가 0000 1111 1234 이걸로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번호키는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인데 처음에는 랜덤으로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알려주지 마 삼성. 그런가? 근데 우리 아파트 전체가 다 삼성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 랜덤으로 번호가 먼저 뜨니까 먼저 그 번호 뜬 거대로 딱딱 찍은 다음에 번호를 넣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번호인지 뭐 이거 테이프로 찍어보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번호가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최근에 우리 집에 제가 누워 있는데 자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새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보일러실에서 위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실에는 밑에 빠져나가는 화장실처럼 배수구가 되어 있어서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그 보일러실에다가 짐을 완전 막 때려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박스가 완전히 다 젖은 거예요. 내 가방 하나도 버렸어 지금. 냄새 나겠다. 그래서 냄새는 안 나요. 네. 가방이 망가진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리를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관리실에 먼저 연락을 했는데 관리 아저씨가 내가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지금 집에 혼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전화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관리 아저씨라고. 그러면서 뭐 공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시공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일러실에 누가 들어가서 뭘 쓰는 공간도 아니야. 되게 작고. 그래서 그러면은 윗집도 사실은 억울한 거잖아요. 윗집에서 뭐 한 게 없는데 물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윗집에서 보통 해주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얘기를 했더니 그럼 윗집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윗집 연락처를 주세요. 자기가 준다고 하더니 제가 나중에 나갈 때 관리실에 들러서 아저씨 윗집 연락처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성질 나가지고. 그럼 자기네가 하지도 않고 연락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질이 났지만 죽이고 거기서 쌍욕하면 안 되니까. 방송인이니까 유명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15층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좀 주세요 하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또 성질이 나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물소리는 들으는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합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연락 좀 주세요 하고 포스트잇 다시 쓰고 내려왔더니 한 30분 있다가 남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포스트잇 번날 바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치니까 계속 미뤄져가지고 연락을 못했다고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급하시면 밤 12시 넘어갈게요. 만약 이러면 어떨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시간 말고는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이덕화 부탁해요. 아저씨한테 너무 이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럼 내일까지 고쳐달라 바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나한테는 아저씨가 공사비가 물론 위층에서 내는 거긴 한데 시공사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층의 남자가 엄청 컴플레인을 하니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을 것 같을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 진짜 나를 무시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해주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해주고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아저씨가 왔는데 더 열받는 거는 위층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우리 집에서 위에 올라가서 위에를 그냥
뜯어서 고쳐야 된대. 아니 그러면 내가 짐을 다 빼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또 열이 받은 거야. 아,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를 돈은 그쪽에서 주는데 수리는 여기서 고쳐야 된다 이거구나. 그래서 또 대대적인 이삿짐처럼 다 끄집어낸 거야. 다 끄집어내고 하는데 이제 사실 15층 남자는 나한테 또 미안했던 거야.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제가 위로하러 내려갈게요. 아니 그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며칠 있다가 이제 나랑 계속 그 공사 때문에 주고받고 연락만 했지 사실 얼굴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누가 기프티콘을 보낸 거예요. 근데 기프티콘 치곤 비싼 게 온 거예요. 연락 잘 안 가는 거네 남자분이? 아니 왜냐면 공사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까. 기프티콘 뭐 왔어요 그러니까? 록시땅 샤워 세트가 온 거예요. 샤워 세트 여자 샤워 세트 아니 그냥 샤워 세트. 근데 록시땅에서 그게 되게 유명한 거라서 그냥 보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게 대표 1, 2, 3위 안에 아니 드는 근데 거야. 그 아니 여자분한테 샤워 세트를 싱글이세요? 아니 싱글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잠깐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뭐 건강식품도 있고 무슨 커피 뭐 그것도 많은데 샤워 세트. 하지마. 그래서 내가 일단 고맙다.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내가 수락하기가 돼버린 거야. 만지다 보니 갖고 싶다고 만지다 보니 수락하게 됐다. 이거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수락이 돼버렸네.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 이러면서 뭐 주신 거니까 잘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택배가 왔는데 그냥 더 이상 거기서 한번 내가 고맙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말 붙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카톡을 잘 안 쓰는데 그 남자가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니까 그 남자 카톡을 들어가서 봤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 이렇게 역시 시작되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 옛날 실력이 나오나? 어떤 사람인가지 알아보겠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헬스하는 사람인 거예요. 트레이너. 그래서 뭐 잘 됐네. 관심도 없고. 원래 잘 됐네. 근육 많은 사람 별로예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이게 전혀 아니어가지고 일단 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 남자가 위층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다 보지 않을까? 왜요?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거기서 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아니 왜냐면 솔직히 자기가 미안할 게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위층의 세입자예요. 집주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침해 받아가면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라서 사실 그냥 땡 하면 땡인데. 아니. 영업 아닙니까 영업.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라도 회원님 한번 보실 수 있을까 싶어서. PT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마차님 사진을 보니까 이분 PT 받으셔야겠네. 회원으로 자연스럽게 가입시키겠다고 영업으로 이제 보낸 건데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90만 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순수한 의도를 왜곡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 딱 보자마자 이분 10kg 빠셔야겠네 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영업 전략으로 간 건데. 근데 세상이 지금 막 그런 막 몰카, 막 이런 뭐 신림동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커튼 한 번 더 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치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몇 분 남았죠? 여자분 혼자 계시면 정말 무섭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마차님 이야기 듣고 제가 깨달은 건데 저는 평생 저한테 불친절하거나 틱틱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저한테 친절했단 말이죠. 근데 호감형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좀 첫인상이 좀 무섭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고 덩치도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쉽게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차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여자고 작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 웹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그 사이코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시비를 걸어요. 지나가면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살아
팍팍 하고 아줌마가 지나가도 그러고 아저씨가 지나가도 그러고 할머니가 지나가도 그러고 할아버지가 지나가도 막 그래요.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게 문신 있는 건달이 지나갈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웹툰이 있었어요. 아니,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재수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평생 자취란 걸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해봤거든요. 부산에서 1년 동안 네. 전포동인가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자취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싸움이 나요. 이렇게 싸움이 막 주먹 다짐을 하고 난다는 게 아니라 술을 한 잔 마시고 여자 방을 막 두드리면서 뭐 나와라 뭐 사랑한다 이러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무서운데 잠이 한번 탁 깨면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하는 거죠. 아저씨 시끄럽네요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요즘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보도자료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주요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카테고리마다 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범죄 쪽을 봤어요. 2018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여성의 비율이 35.4%인데 2년 전 50.9%보다 하락한 거예요. 한 15% 정도 하락했죠. 왜 갑자기 하락을 했죠? 더 안전한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불안의 비율 지금 15%가 더 떨어져서 35%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 요소가 범죄 발생이 57%, 그 다음이 교통사고 49%, 그 다음에 신종질병 45% 이런 순인 거예요. 여자분한테? 네. 그런데 남자는 조금 더 다르죠. 남자는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 교통사고, 도산, 교통사고가 1위고 그 다음이 범죄 발생 이런 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는 그래도 조금 남자들이 확실히 좀 더 걱정을 덜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신림동 원룸 같은 건수 하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때리면 되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치안은 완벽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미디어에서 떠들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정의로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초대를 해요. 예. 가끔가다 한 30명 정도 초대를 해서 뭐하러 미국 가? 한국으로 미국 애들 불러. 여기서 먹고 자고 한번 해보자. 되게 재밌어요. 그런 캠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전이죠. 여기서 북한까지 그때 일산에서 이제 외고에서 캠프를 했거든요. 여기서 북한까지 20분이면 간다. 차로. 일산에서 북한까지 20분이면 간다. 굉장히 가까이 있다. 대포동 미사일은 1분 만에 온다. 만약에 너희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복 입고 새벽 2시에 슬리퍼 신고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여기가 한국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외국 애들은 그걸 상상을 못해요. 새벽에 뭘 사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 이런 분들 보면 거기가 좋다는 게 되게 가족 중심적이래요. 8시 이후에는 어디 나가 술 먹을 때도 없고. 맞아, 불 다 꺼져.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였어 사실은. 무서워서 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을 안 팔아요. 술도 안 팔고. 10시가 넘으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술을 많이 먹으면 쫓아내요. 제가 예전에 생일날 그 호주에서 데킬라를 막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완전히 필 받은 거예요. 20잔 딱 됐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 왜 나가냐? 내가 횡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거기다가 미국,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이 꼭 한 번씩 해보면서 재밌어하는 게 캔맥주 하나를 사서 걸어가면서 마시는 거. 그게 안 돼요? 외국에서? 이게 저기 뭐냐 그 주법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봉지에다 담아줘요. 그 술이 아닌 것처럼. 가려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몰래 마시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집에서 술을 마셔요. 왜냐 10시가 넘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필이 막 올라오는데 문 딱 닫고 나가라고 종치고 막 다니면 그 영화에서 그래서 맨날 맞아, 자기 집에서 양주 따라 먹는 그렇죠. 게 멋있어서 혼자 뭔가 생각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많이 해요, 솔직히.
아 재밌네. 네, 저의 나쁜 녀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나쁜 녀석들, 네, 김일희 편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나쁜 녀석들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때 TV에서 그 OCN 드라마 이제 그 나쁜 녀석들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네. 외화. 그 우리나라 OCN에서 만든 드라마. 외국 그래요? 나쁜 녀석들 말고 배드보이즈 말고 예. 우리나라 거 나쁜 녀석들이 있어요. 시즌 1이 있고 2가 그래요?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극장에서 영화, 개봉을 했는데 100만이 봤잖아요. 혹시 그 마동석 나오는 네, 거. 전 그게 봤어요. 예. 원작은 원래 그 저기 그 OCN에서 했던 드라마예요. 그런가요?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들인데 그 나쁜 녀석들 그거 뭔가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추석 때 이게 총 11편이에요. 시즌 1 드라마가. 이거를 이틀에 나눠서 6회, 5회 이렇게 해갖고 틀어주는데 이거를 다 본 거예요. 하고 보다가 하나하나 중간에 잠이 들었어. 못 보고.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저기 1,600원 내고 다운받아서까지 봤어요.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갖고 다 봤어.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나쁜 녀석들 컨셉은 이거예요. 나쁜 녀석들로 진짜 더 나쁜 녀석들을 잡는다. 악인전. 이런 컨셉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로 나온 분이 이제 오구탁 역의 김상중 씨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5만 인상 다 찡그리고 나오는 이제 형사로 나와요. 거기서 짱으로. 네, 예. 형사인데 그 자기 딸을 이제 연쇄살인범한테 살인을 당한 컨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왜냐면 그 형사가 진짜 그 김상중 씨가 진짜 나쁜 애들을 잡으려고 진짜 나쁜 애들 3명을 깜빵에서 빼와요. 이유는 뭐냐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 3명을 빼오는데 그 얘네들이 범인을 잡으면 그 범인이 저지른 그런 형량만큼 빼주겠다. 너가 남은 형사리에서 그 딜을 하고 얘네 3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외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법무부 장관에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 그쵸. 보증한다. 그런 것처럼 시민권으로 네. 신분 세탁을 해주겠다. 조국 장관님 화이팅.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제도가 없을 텐데 영화 드라마니까 그래서 한 명을 빼온 사람이 이제 조폭 행동대장 마동석. 영화랑 똑같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서울에서 가장 큰 조직의 행동대장 마동석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인 킬러 역할로 나온 사람이 이제 드라마에는 이제 그 조동혁 씨라고 있어. 굉장히 상남자처럼 생겼어요.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 네, 그 조동혁 씨. 그래요? 물 무서워하세요, 이분? 예전에 그 진짜 사나이인가 거기서 들어가서 SSD인가 그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물이 너무너무 무섭다고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퇴소해버렸어요. 영화에서는 온갖 상남자 역할 다 하시더니 그분이 체대 출신인데 몸 좋더라. 마슬리 해가지고 막 딱 나오는데 물 무섭다고 막 울고 막 집에 갔어요. 하여튼 그분 진짜 보면서 되게 잘생겼어요. 조동혁 씨.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를 한 명 빼와요. 그러니까 그 박해진 배우가 이제 그 역할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이 데리고 얘네들로 이제 누굴 잡냐면은 이제 그 연쇄살인범, 그 다음에 사채업자, 막 이렇게 해서 잡아 나쁜 놈들 더 나쁜 놈을 잡는다라는 컨셉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데, 스토리가 이제 막판에 이제 재밌어지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3명의 캐릭터도 잘 연구를 해보면 일단은 그 깡패가 나오잖아요. 깡패도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세 캐릭터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좀 마주쳤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깡패잖아요. 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이제 CF 감독 형님이 한번 술자리 불러가지고 야 이리야 일로 와라 갖고 자기 그 해남 출신이거든. 땅끝마을 해남 출신의 이제 CF 감독님이신데 올해요 술집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술자리에 그 해남 출신 깡패가 한 명 같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네, 갖고 같이 있어. 내가 왔어요. 와갖고 이제 해남 출신이면 저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진짜 옷 정장 깔끔하게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그 깡패분들 막 이렇게 문신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슈트 제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갖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깡패분이. 깡패분이 그래서 깡패분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무게 잡고 계시냐고. 연예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뭘 연예인, 그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좋다. TV에서만 그러지 평상시에 얌전합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뭔가 기분이 나쁘냐고, 내가 불편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불편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근데 더 화를 내는 거야.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때문에 가는 것밖에 안 되는지 않냐고. 뭐야, 어떡하라는 거지. 하여튼 거기 있다가, 하여튼 그분한테, 거기 셰프 감독한테 얘기했죠. 저분 너무 불편하다고 형은 나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형도 겁은 내는 거야. 너 지금 가면 제가 더 싫어하니까. 좀만 더 있다가 뭔 일 있다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어서 좀 그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 어두운 데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전화번호가 한번 오고 가고 친구라고 불러 말 놓자 그러면서 전화할게 왜 내 전화 안 받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를 조금 살짝 둬야 되는 부류가 있는데 친하다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 지낼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기자하고 건달이래요. 구설수의 이 두 분류는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다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사회 한번 봐라.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누군데 했더니 깡패 두고 결혼식 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라는 거여서 나 깡패 무서워. 나 못해 안 해 했더니 걔가 깡패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애가 무서워서 안 한다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같은 사람끼리 너무 좀 서운하네요. 막 그러면서 전화 왔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저기 담이 약해서 거기서 안 해봐가지고 안 해본 행사라서 그랬습니다. 했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끊긴 끊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가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좋은 점은 하나 있는 건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조사 있잖아요. 그건 되게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 결혼한다. 그럼 막 이분들이 연예인들을 막 부르고 하는 게 돈이 많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아니 막 연예인들 막 비싼 사람들 부르고 하길래 다 잘 사나 저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살지 않아도 그 잔치 때 부르는 게 또 불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던가 또 남이 결혼할 때 또 연예인을 섭외해서 불러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되게 그 대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콜라텍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도 약간 옛날에 건달을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어울리셨어요? 제 아버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성격상 그런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한 번은 저번에는 그거 한 적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인천에서 그 행사가 들어왔는데 건달분 이제 어머님 건달분 어머니 범죄도시 보면은 거기 이제 그 깡패 회갑을 하잖아요. 알죠? 대림역에서 대림역 거기도 비슷해요. 어머니 고위원이야. 고위원인데 업어드리고 고위원인데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상대편에 어떤 애가 한 명 죽은 거야. 근데 그걸 죽였다고 의심받는 조직의 어머님 고위원이에요. 라이벌 누군지 하니 라이벌 거기 의심받는 738, 838 얘네가 분명히 해코지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기가 그건데 그래서 갔는데 앞에 경찰차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있고 검문 검색가 아니라 막 경찰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고위원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도원결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분위기가 살벌한데 어쨌든 거기서도 행사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건달분들은 제가 뭐 그렇다고 나한테 막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방송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씩 근데 이분들은 언제 그러냐면 평상시 제트를 하다가 술이 취하거나 그때 약간 본색이 살짝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그래서 조금 관계를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사람은 뭐 살인 청부업자는 볼 일이 없으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만나요? 쉽지 않잖아요. 만나면 죽는 건데. 예. 갖고 이제 근데 제가 영화는 이런 류의 영화는 되게 좋아해요. 갖고 저 혹시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청부업자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저기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그 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은퇴한 킬러인데
은퇴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킬러를 고용한 회사에 돈을 줘야 되니까 걔가 은퇴하기 전에 걔를 다른 킬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베테랑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 퇴직금 아끼려고. 퇴직금 아끼려고. 애가 죽어야지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항에 있는 거예요. 연금 받기 전에 죽으면 이건 회사에 돈은 넘어간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를 보내는데 너무 베테랑이라서 다른 애들이 막 당하는데 스토리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고.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좀 범죄자 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활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사이코패스가 있대요. 아니 회사에도 있잖아요. 보통 사이코패스가 일을 잘하죠. 예. 그분들이 일을 잘해.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게 있어요. 갖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항목. 여기에서 이제 3개 정도 반응이 있으면은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 구속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푸나님. 푸나님 하나. 자, 그리고 명예훼손과 자, 2번이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거짓말, 가명 사용 또는 사기 행동을 일삼는다. 야수, 가명 사용을 일삼는다. 요거는 이제 많이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분들 중에서도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고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사이코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감 능력이 없잖아. 제일 결정적인 게 그거거든요. 남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이코패스 특징이거든. 성만 얘기해도 돼. 장. 성만. 맞아요. 큰 사람 제일 큰 사람 이도 있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다르네. 요거 보면 이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요거에서 이제 이는 빼줘야 돼요. 왜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되셨기 때문에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자주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사퇴하세요. 또 그쪽 또 강남 쪽 자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함을 보인다. 바로 들고. 에이! 찢어버리고 갑자기. 그다음에 6번이 책임감이 결여되어 사회활동,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너무 많다. 네, 뭔가 지목할 수가 없네. 네. 96명인데.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해당되면 이제 의심해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들이 이제 약간 좀 반사회적 성향 장애가 많대요. 그래서 50%에서 80%인데 이들 중에 15%는 또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런 거를 보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제 처음에 이제 순수했을 때 검사 시절에 너무 괴로워서 그 범인을 한번 면회를 간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도 더 힘들어하겠지 하고 갔는데 범인이 웃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검사가 돌아버리는 거죠. 미량같이. 돌아버리면서 그치 미량처럼 돌아버리면서 저 사람도 나 같은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더니 그 사람의 가족을 검사가 사람을 시켜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좀 위태로워지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냐면 그 서울 서울 뭐 형사 아니 총장인가 경찰총장 총장을 죽여요. 총장을 죽이고 뭐 하여튼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범인을 억지로 만들 때 보면은 이 지문하고 뭐 몇 개만 갖다 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범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네 지문이 나왔어. 이러면 끝이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가둬놓고 그냥 그 사람 지문 몇 개 찍어가지고 그 집에다 막 갖다 놓고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지문이 나왔어 하고 검사가 애가 범인이네 하면 끝이더라고 이게. 너 컴퓨터에서 직인 나왔어. 뭐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천재.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그 검사가 그 정도까지 일을 벌이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함부로 그러니까 혐의만 갖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걔가 범죄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막 CCTV 달고 별거 다 해갖고 증거를 만들어서 겨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대로 이게 라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나쁜 녀석들 중에서도 왜 거기서 제일 나쁘게 나온 거는 사실상 검사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법에 대해서 냉정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에 대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힘도 있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나쁘지만 화가 나지만 나쁜 새끼 하고 끝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가 마지막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범인으로 막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스토리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잘 만들었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스타일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고 그 다음에 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쪽에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자녀 교육도 사실 애가 그냥 알아서 잘해서 잘 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만큼은 최소한 엄마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님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분한테 하나 아쉬웠던 게 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법과 원칙으로는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는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덤비는데 우린 처음부터 주먹 싸움 하기로 했으니까 난 주먹만 쓸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답답해. 안 돼요. 약간의 반칙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약간 분노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 분노가 있어야 돼. 원칙만 갖고는 절대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는데 한계가 와요. 법과 정의 때로는 약간의 좀 그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쇠주먹을 크게 만들어서 밀어버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왜 건드렸냐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온 가족을 쑤시는 거로 인해서 분노가 생겼을 것 같은 거 왠지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반드시 해놓고 말겠다. 그렇죠. 이런 강력한 뭔가 이게 좀 그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나비 효과가 나잖아요. 나경원 아들, 나경원 터지고. 딸. 지금 꼼짝 말아요. 이제 황교안, 김성태 뭐 줄줄이 이제 보세요. 다 떨고 있을 거라면. 그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거였는데 파다 보니까 가족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잣대로 너는 어때? 갖고 된단 말이야. 계속 너는 어때? 안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나온 헤드라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국 가족 의혹 수사 검사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을 것. 그 말은 뭐냐면 법 안 지키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굿. 그런 그렇죠. 거는 좀 좋았어요. 아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진짜 그 최고의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봉사 예를 들어서 봉사장 뭐 이걸로 어떻게 했냐 어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최고의 그 검사의 직책에서 어디 별장 데려가서 여자를 강제로 양맥이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게 더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들이 딱 까놓고 보세요. 뭐 누굴 더 직접 조사를 해야 되고 정관예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룰이 존재하고 지금도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봤을 때는 개혁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공격에 나선 게 아닌가. 그 언론, 검찰계도 그렇고 또 재벌계도 그렇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날 그 기존의 기득권이 흔들린다라는 강력한 두려움이 조국 장관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군지를 나쁜 녀석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끝나기 전에 아까 은퇴한 킬러 이야기 그 영화가 있어요? 폴라. 아 폴라. 네. 아 엄청 재밌어요. 아까 폴라. 별님이 여쭤보셔가지고. 네. 최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이거 끝나고 지난번에 이거 끝나고 안 불러줄 줄 알았어요. 왜요? 재밌었는데? 근데 기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1인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 전화가 한번 올 거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날 정말 알아놓은 거예요 제가. 알아두었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예, 긴장을 많이 해서 알아두었는데 뭐 전화가 오겠지 그랬는데 안 불러주고 하다가 이제 안 뽑혔나 보다 해서 혼자 이렇게 저주를 퍼봤어요. 이 나쁜 놈들. 괜히 왔는데 말이야 뭐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비겁하게 이 사람들 아니, 안 해. 아니 왜냐면은 그때 끝나고 네. 갈 때 보니까 우리 끝나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뭐 무슨 뭐 네. 맥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고 이게 없어요. 방송 끝나고 그냥 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졌는데 첫 방송이잖아요. 뭔가 어색한 거야. 나는 이거 하려고 멀리서 왔는데 근데 벌써 이렇게 끝나나?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끝나고 네. 저랑 이제 저는 빨리 집에 가서 편집 같은 걸 해야 되고 푸나님 내일 뭐 방송 하고 막 해야 되고 또 집이 멋이고 또 후다닥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 적응이 안 되시는 제가 표정이시더라고요. 너무 이럴 때 너무 아쉬워. 나도 끝나고 막 네. 같이 아니 수다 그 떨고 처음에 싶은데. 아니면 좀 일찍 뭐 전화를 한번 주셔서 네. 우리는 이렇습니다. 뭐 대본도 없고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근데 처음에 와서 앉으세요. 이분이 하세요. 우리 원래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가세요.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왔고 나머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망해가지고 말을 걸었거든요. 예. 코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방송으로 해, 조용히 해. 그래서 저는 말을 못 하겠다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방송의 속성에 대해서 네.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길래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에라이. 그런데 이렇게 한 3일 지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싹 보냈죠. 혹시 개편이 됐나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에게 선물로 저희 아버님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도 이제는 이제 게스트 뽑을 때마다 청문회를 하려고요. 그래서 저 따님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볼 겁니다. 아니 지난주 봉사 제대로 했는지도 다 알아보고. 우리가 그 추석 중간에 내보냈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채팅창의 반응이 네. 엄청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콜라텍 할 때. 와, 콜라텍으로 해서. 자, 또 그만큼의 또 이제 시너지 되는 거 갖고 오셨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네. 말 그대로 나쁜 녀석들이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옥당으로 따라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뭘까? 나는 현수 같은 인물일까? 나는 치타 같은 인물일까? 나는 한가인. 나는 떡볶이집 아줌마. 나는 햄버거. 이 새끼 내가 가방 들어준 것만 언제 얼마 안 되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기서 주인공이 될까 조연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 깡패 같은 거에 대한 은근한 그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남학생들은 그게 좀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와이프랑 딱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랬는데
속으로는 난 치타 같은 애였어요. 옆에 이제 따까리나 좀 하고 말 그대로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깐죽깐죽 거리면서. 그리고 제가 좀 등치가 좀 작았었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 커지셨는데 제가 예전에 기계체조를 좀 했었어요. 아, 키가 180에 강남에서는 잘 안 시키는 운동인데 힘들어서 키가 180에 기계체조를 했다고 나중에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운동을 좀 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 선출이에요. 선수 출신. 선수 출신. 이 부분에 대한 로망이 좀 있고 핸디캡이 좀 있어요. 운동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박 감독 알아? 야, 순철이 걔. 네가 위냐 아래냐? 딱 그러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보면은 건달 조직하고 비슷하네요. 야, 순철이 알아? 내가 순철이 밑에 2년 있었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선출에 대한 너 뭐 서울체고 나왔어? 서울체고 몇 개야? 인천체고 감독이 누구지? 그 자식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부럽죠, 저희는. 그다음에 선출은 또 뭐가 있냐면 국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국대. 국가대표. 네. 태극마크를 달았냐? 안 달았냐? 또 국대는 또 메달리스트에 대한 또 로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네. 국대만으로도 그 레벨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를 딱 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쭉 단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북경 아시안 게임이 딱 그때 열렸었거든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단복 파란색으로 쫙 입고 화이팅! 자, 뭐 이렇게 사진사가 크게 소리를 질러 주십시오. 화이팅! 하면서 막 사진을 찍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을 가서 선수를 꼭 해보자. 그렇게 되었군요. 선수란 게 별거 없죠. 뭐 좀 잘 연습 좀 많이 하고 선수 등록하고 시합 나가면 선수인데. 근데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피가 정말 이렇게 운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좀 피가 나는 훈련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선수를 2번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배를 좀 탔어요. 조정 경기? 저는 윈드서핑 선수였어요. 와, 서핑. 그게 또 선수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도쿄에서 하는 올림픽 서핑이 이제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요트는 경기용 요트는 들어가는데 서핑은 모르겠어요. 뭐 시범 종목으로 될지 저는 이번에 서핑 그 행사 갔다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때는 뭐 선수도 별로 없고 진짜 등록하고 그다음에 시합 몇 번 나가면 되는데 장비도 좀 그 당시에는 고가였고. 그 당시에 이제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장비가 250만 원이에요.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핑 타는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아니 윈드서핑이잖아요. 예, 윈드서핑이요. 앞에 꼭 하나 꽂아야지. 서핑이 아니라 윈드서핑이야. 윈드서핑. 예, 이렇게 플래그를 하나 달고 돛담배처럼 이거 하나 달고 이렇게 해서 다는 게 있어요. 예. 서핑대기에 돛딱 그렇죠. 달고 하는구나. 서핑보다는 한 20배 정도 더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스포츠 중에 3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윈드서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저 선수를 했던 게 이제 저는 복싱을 좀 했어요. 그래서 4년 전까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복싱 하셨으면은 저기 확정해야겠네. 왜냐면은 여기 이상하신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좀 처리를 해줄 우리 보디가드가 필요한데 그냥 출연료 그것까지 겸해서 해주세요. 문 기자님 안녕. 듣고 있죠, 문 기자님 안녕. 그래서 이제 4년 전까지 시합을 뛰었었는데 이제 복싱에서 이제 가장 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막 나오면서 한 대 터지고 뭐 다운됐는데 엄마 생각하고 뭐 자기 살아오는 생각하고 막 집에 있는 아이 생각하면서 일어나갖고 다시 다 거짓말. 아구창한테 딱 맞으면 눈 뜨면 시합 다 끝났어요. 막 지난 날이 막 다 거짓말. 라면 먹고 고생하던 시절 첫사랑 얼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야 돼 하면서 딱 일어나갖고 막 링 잡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막 눈이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는데 나의 와이프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다시 힘내면서 이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막 쌍코피 터지고 얼마나 더럽게 하는데 그건 막 세계적인 경기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복싱장에 딱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이어트 복싱이라고 뭐 여자도 많이 오고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관장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직까지도 헝그리 복싱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클래식 복싱 안 하면 안 해. 그분들은 지금 이제 알코올 중독자 되시고 신용불량자 되시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근데 복싱에서 정말 뭐가 있냐면 감히 제가 복싱을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모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시합을 놔두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라운드당 10만 원 줘요. 파이트 머니가. 그러니까 오픈 게임 하는 사람은 4라운드 뛰거든요. 4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터 세컨하고 감독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이제 개최하고 그 다음날 시합 있잖아요. 차비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원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베스트 컴스 베스트, 월스트 컴스 월스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쁜 게 더 나쁜 악화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권투 경기랑 한 경기 뛰려고 막 6개월 이상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 받고 그러면 복싱이 이렇게 때리고 맞고 이게 솔직히 두렵진 않아요. 맞다 보면 아프지도 않아요. 막 집에 가면 이제 아프죠. 근데 치료비가 더 걱정되는 거 막 난다. 이 40만 원 받고 약값도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입에 침 흘리고 뭐 이렇게 뭐 알츠하이머 걸리고 이러지는 않는데 뭐 누가 뭐 죽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배 같은 데는 맞으면 계속 강해져요. 그래서 배 같은 데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뭐 메디슨 몰이라고 그 안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달아서 배를 치고 막 위에 올라가서 막 밟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턱은 맞으면 안 돼요. 턱은 맞으면 약해져요. 맞을수록. 네. 그래서 어퍼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복싱에서 뭐 이렇게 훈련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힘든다는 표현보다 이게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하고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아마 이렇게 뛴 애들도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요. 너무너무 겁이 나요. 시합 전에? 아니 훈련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프라님도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데 저 이번에 추석 때도 한 30km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럼 10km 뛰는 거는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오케이 나 밖에 가서 좀 뛰고 올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매주 20에서 25km를 항상 뛰고 있어요. 그 뛰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감량이에요. 감량. 제가 80한 2kg 정도 나가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마이너스 70으로 나가요. 제 몸에서 12kg를 빼고 나가는 거예요. 시합 나갈 때. 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75로 나가요. 그러면 어떤 놈이 이기냐면 69.999 한 놈이 있어요. 네. 개체를 딱 그렇게 통과를 해요. 나는 오버가 됐어요. 아니면 여기서 1kg가 더 빠져. 체중 조절 잘못해서 68.999 시합할 때 박스에서 딱 붙잖아요. 100% 져요. 그 빠바바방 빡 한번 치면 그 1kg 차이. 네, 그렇죠. 박스에서 땅땅땅땅 치고 탁 떨어져요. 뭐 쟤는 죽었다 오늘.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럭키 펀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100% 이겨요, 제가. 약간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복싱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라운드 걸.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복싱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역경. 그렇죠. 뭐 가난을 뭐 깜빡하고 뭐 장정구 선수 시절 뭐 불우한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하고 뭐 이걸 뭐 극복을 하고 뭐 엄마가 무슨 뭐 이렇게 됐는데 아버님은 안 계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나쁜 녀석들 이거는 기자 얘기예요. 기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조국 이제 장관님 되셨잖아요. 정말 개처럼 물어뜯었잖아요. 아니 그동안 그럼 권투 얘기하고 이거는 그냥 근황 토크였던 거고. 아니죠. 이 여기에 이제 갈려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갈려 있죠. 기자랑 갈려 있어요. 갈려 있어요. 나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 보면 저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남의 얘기잖아요. 그래도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막 그 기자들이 물어뜯는. 근데 장관이 되고 나서 130만 개 막 그게 쭈르르르르 또 이렇게 모래성 같이 없어진다고 무슨 그런 것처럼 기사들이. 예. 그런데 예전에 이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막 서로 싸움이 나는데 이거 신문에 난 거야 이 자식아. 내가 맞아. 약간 그런 거 같이 맞아요. 매스컴에 나온 거는 다 진실일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한 4번 정도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본 기자의 거짓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프로가 하나 딱 나오면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이제 관장도 정말 금이야 오기야 막 훈련 정말 잘 권투 프로 선수. 예. 그렇게 돼갖고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프로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그 마이너스 이제 60kg.
59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애가 59kg 나가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약간 저기 그 개그맨으로 치면 저 개미 할기 스타일이잖아요. 몸이 60kg 정도면. 이제 그런 애들이 시합은 마이너스 55로 또 나가요. 뺄 데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수분밖에 없어요. 진짜 서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쫙 말라갖고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막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불쌍하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프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시합이 이제 한 3일 정도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권투의 구화는 개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량에 성공했냐 그러잖아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감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뭐 체중이 오버돼 갖고 가면 이제 3시간을 딱 줘요. 이제 줄넘기하고 이제 침 뱉고 막 연병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재고 나서 3시간 안에 해야 돼요. 뺄 수 있는 시간을 예, 주고 다시 젤때 팬티도 벗고 재는 사람도 있죠. 팬티 벗고 다 해요. 그러니까 팬티 벗고 막 머리도 자르고 털도 다 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 뒤꿈치 각질 제거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후구로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됩니다. 일단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기자가 왔어요. 기자가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프로 선수 데뷔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죠. 관장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기자까지 와가지고 관심 가져주니까. 네, 그렇게 돼갖고 무슨 기자가 올 정도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대 일간지 이런 데도 아니고 스포츠 일간지도 아니고 어디 인터넷 신문 뭐 어딘가 봐요. 그래서 검색하면 나온다라는 게 어디 있다는. 그렇게 하니까 얘 이제 기도 좀 살려주고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자가 딱 와서 그 기도에서 발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라고 확실히 집어주세요. 기도 이렇게 좀 살려주고 그런데 기자가 이제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기자의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역경 이런 걸 탁 제치고 말이야. 얘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는데 아버님은 뭐 하십니까? 딱 물으니까 얘가 되게 순진해요. 말도 잘 못하고 아빠는 학교에 계신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데요. 교사시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그 기자가 애들을 가르쳐요? 어디에 계시냐니까 우리 아빠 교수인데요.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해. 그러더니 이제 어머님은 뭐 하십니까? 엄마 직장 다니는데 어머니께서 지적공사인가 거기 간부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시죠. 그러더니 이제 성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도 공부도 곧잘 해요. 얘가 뭐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랬고 관장도 그렇고 싫어했어요.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저희 더 이상 복싱이 이제 이러기가 싫다 이거죠.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기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애도 정말 저는 그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본 게 프로 해. 어때? 보통 복싱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골병 든다, 맞아 죽는다,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난 거예요. 어떻게 기자가 원하는 대로 역경을 딛고. 가난을 딛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좋은 집안 아이들이 권투 선수가 되기 힘든데 역경을 딛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스타 나왔다.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를 우리가 막 인터넷에 찾고 이런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 진짜 이런 2918 와 진짜 그랜드 캐니언 진짜 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소설이네요. 예,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뭐 하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네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답을 정해놓고. 예, 물론 여기 문상혁 기자님이 그 전에 오셨는데 정말 기자를 그리고 저한테 그 나머지 3개도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문상혁 기자 당분간 좀 오래 쉬어야겠네. 너무 쉬어야죠 이 사람은. 그때는 저한테는 약간 좀 충격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제 저한테 그 KBS 기자였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사업 말고 유학을 하다 보면 이민이 따라와요. 외국 영주권 이제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기자가 와갖고 인터뷰를 하고 기자가 막 무슨 경찰같이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좀 더 하셔도 돼요. 한 2분 정도 더 하셔도 돼요. 못 끝내요. 못 끝내요? 그럼 다음에 또 해주면 그렇게 돼갖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유학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유학하고 이제 해외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러 가다 보면 현지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거나 그러길 원해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나경원 아들도 멤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뭐 어소시에이션 거기 멤버. 거기는 100% 유승준 같이 그러니까 그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강력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네. 예. 그 멤버라면 우리끼리 봐서 우리 뭐 외국에서 좀 살다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또 이렇게 그 뭐라고나 이게 좀 빠져서 그런데 미국의 그런 처음에는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돼? GPA라고 그래요. Grade 저 Point Average. 그래 그 학점. 수미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대학에서 4.5 스케일에 4.5 만점에 4.0을 맞았어요. 그리고 대학 뭐 예를 들어 기업에다 성적표만 써 내. 그냥 4.0인 거예요. 4.3. 대학에서 1등 했어요. 나 17등 했어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 1등 했다. 전교 1등 했다. 이 말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전교 1등 했어. 샌폴에서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샌폴은요. 이런 얘기까지 혹시 뭐 편집을 해줄 수 있냐고 저 감히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 자체는 생방송. 그래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은 완전 개소리한 거네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게 미국에서 그럼 뭐 대학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샌폴이 보통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5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 남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500명에서 왔다리 갔다 보통 이렇게 보링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하고 보링으로 나누는데 데이 스쿨은 집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거. 예. 그냥 통학. 보링은 막 여기다 먹고 자고 하는 거. 샌폴이 보통 이렇게 리스트 한 20로 탑 20로 딱 하면 한 5위, 6위, 7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2위에 못 가면 보통 돈을 많이 주고 거기 가죠.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나경원 아들 이 시기예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료 뭐 시니어 이렇게 졸업을 할 때 거기서 이제 파자마 파티를 쫙 해요. 그러면 11학년 여학생 데려다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집단. 집단 강간. 그러니까 소위 뭐 정말 예전에 어디에도 나왔던 선배가 후배 막 따먹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냥? 아니 미친놈들이죠. 그게 어떻게 문화예요? 그 시기에만 범죄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약간 학교의 전통처럼 암암리에 그들 사이에서 내려온 그때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차마 문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시기라서 입학 취소도 많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옥상옥 계속 이렇게 돼요. 미국의 사립학교 제도고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게.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학교가 5,000개예요. 대학이. 우리나라는 400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험생이 60만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한 200만 돼요. 이걸로 따지면 굉장히 우리나라 밀도가 더 높은 거예요. 높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 S대 3개? 아니죠. 하나잖아요. 하나.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밑으로 연대. 밑으로 고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스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 포항공대니 그다음에 뭐야 그 카이스트니 이런 들어가잖아요. 미국은 하버드 안 가면 예일. 똑같아요. 서울대 2. 서울대 3, 프린스턴, 서울대 4, 뭐 다트머스, 서울대 5, 뭐 브라운, 뭐 이렇게 해서 아이비 리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대학이 좀 수준이 낮은 데는 그렇단 말이에요. GPA만 갖고 가요. 학점.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GPA만 가지고 딱 들어가. 그 다음에 GPA가 끝나면 SAT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또 1시간인데 SAT를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책을 한번 보고 수학을 한번 보세요. SAT가 이렇게 쉬운 시험이라고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40대 50대 부모님들 대학 나오신 분들이 SAT 딱 수학을 보는 순간 뭐 대단한 시험 같잖아요. 2개밖에 안 봐요. 영어? 수학. 이거밖에 안 봐요. 오케이. 그럼 너 SAT 2가 좋아. 2를 또 준비해요. 이과 문과로. 이과. 그러면 이제 SAT 뭐 그다음에 좀 사이언스 뭐 바이올로지 뭐 이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올라가. AP. AP가 어드밴스드 뭐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네. 그래서 나쁜 놈들은 누가 나쁜 놈입니까? 기자. 진짜 기자분들 허스키들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신발장 내가 신발끈 내가 진짜 책상다리 이 자식들 내가 기자 얘기하려고 지금 뭐 권투 시절 얘기 나오고 뭐 서핑 얘기 나오고 갑자기 외국 유학 얘기 나오고 결론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기자분이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 나쁜 놈들이다. 최근에 봤을 때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자. 여론을 형성하는 기레기 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 108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쁜 녀석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나쁜 녀석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있을 텐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보다 보면은 뭔가 지금 현재 문제랑 딱 크로스될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마차님 12시에 가서 상의 좀 해도 될까요? 빨리 와라. 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때 메로나.